네, 반갑습니다. 국립경북대학교의 문화유산 전공의 김형근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중박, 이른바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가 대단히 뜨겁습니다. 우리가 80년 개관 동안 600만 명이라고 하는 관객들이 다녀가셔서 세계 제4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지요. 또한 뮤지엄 굿즈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대단한 매출을 벌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국중박이 해자가 되고 인기가 있었던 이유, 그 저변에는 K대헌, K-팝 데몬 헌터즈의 인기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K-팝 데몬 헌터즈 이전에 이미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었었죠. 이를테면 오컬트 영화인 파묘도 있었고요. 넷플릭스 드라마였던 킹덤에서도 우리의 문화유산 내지는 전통문화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세계인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중박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서 함유되어 있는 전통문화, 문화유산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고증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전공이거든요. 저희 전공도 살짝 소개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유산, 전통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캐대원에서 문화유산, 전통문화가 어떻게 함유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은 그 첫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첫 장면에 3명의 혼문을 결성하는 헌트릭스의 결성장기에서 그들이 입었던 옷은 무당이죠. 전체적으로 세계관이 무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악한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정이 바로 문화유산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 속에 현대의 한국 내지는 전통의 한국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굿즈 상품으로도 지금 인기 판매되고 있는 까치호랑이죠. 그래서 이 까치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민화인데요. 민화를 캐릭터화해서 상당한 인기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파묘는 장례 문화죠. 그래서 시신을 처리해서 묻는 문화인데요. 일단 묻을 때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이 이른바 풍수지리 사상이죠. 그 다음에 묘를 묻는 관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탈이 났을 때 굿으로서 이것을 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킹덤은 코리안 좀비물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인기는 갓에 있었죠. 그래서 갓이 큰 인기를 벌여서 세계인들이 갓을 구매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네, 킹덤의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갓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갓이죠. 실제 갓은 너무 비싸요. 2천만 원씩 하는데 그렇게 살 돈은 없고 요즘 이렇게 양산되는 공장용 갓을 가지고 왔습니다. 갓은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인기 있다고? 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 있었는데 우연스럽게 뜬 거죠. 그래서 큰 인기를 모았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주목하는 계기가 아무래도 1970년대 이후 경제 부흥, 이른바 한강의 기적부터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 가난한 나라가 갑작스럽게 잘 산다고? 이러한 것이 세계인들이 인식하는 한국의 첫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세계인들이 한국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세계적인 브랜드일 거예요. 삼성이나 LG가 만들어내는 모바일 폰, 그 다음에 현대차가 만들어내는 기아의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IT의 선도국가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베이스가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세계적인 한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드라마가 떴고요. 그 다음에 싸이라든가 BTS 등등의 아이돌인 K-팝이 뜨게 된 거죠. 이렇게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한국이 점차 인식되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에 궁금한 거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오픈 마인드가 형성되는 전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계인들이 인식하는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한국인은 대단히 에너제틱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용어로는 신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신명이 집단적으로 발현되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단적인 것, 공동체 문화가 상당히 힘이 있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정문화입니다. 한국인의 정을 느끼면 정말 한국인 또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빵 하고 터뜨린 것이 아니라 그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우리 한국인들의 DNA 속으로 특장화되어 있는 기질이 바로 이런 공연 문화에 대한 기회는 역량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계인에게
고객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할 때 대표적으로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죠. 우리가 알리고 싶어 하는 것들은.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는 5한, 5개의 한이 들어가 있는 것을 브랜딩을 하고 있죠. 한식, 한복, 한옥, 한글, 그 다음 한지, 이런 것들이 5가지의 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적 기구이죠.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유산을 지정합니다. 이게 시리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이렇게 있거든요. 세계유산은 주로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유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유산이 있어요. 무형유산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놓은 문화, K컬처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23개의 무형유산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022년에는 제가 있는 이 안동에서는 한국의 탈춤이 안동 하예별 신고 탈놀이를 비롯해서 한국의 탈춤이 등재된 바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장담극이 문화가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한지가 등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또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인삼문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세계인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게 굿이라고 하는 소재예요. 최근에 한국의 전통공연계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굿입니다. 근데 굿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이 씌어가지고 작두 타고 이런 무당만 있는 게 아니라 세습무라고 해서 집안 대대로 굿을 해오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을 받지 않아요. 이들은 신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들은 어떤 컨셉으로 굿을 하느냐면 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스킬들이 있어요. 어떤 스킬이냐? 바로 예술적인 스킬이죠. 그래서 노래와 춤과 악기 연주를 고난이도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별칭으로 삼는다면 이들은 아트 샤만이에요. 앞으로는 요 아트 샤만에 대해서도 눈길이 확장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민속문화, 전통문화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은 우리의 뿌리 깊은 지도입니다. 이른바 정체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국인이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죠. 왠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뭔가 저평가를 당했어. 이때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역사, 전통, 문화 측면인 거죠. 그래서 과거를 보여주고 미래를 제시해주는, 좌표를 찍어주는 지도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은 마르지 않은 창의성의 샘물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문화, 미래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원천 소스도 되어주고 새롭게 재창출될 수 있는 그런 샘물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은 미래를 여는 오래된 열쇠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제, 또 사회적인 이슈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원형 보존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물론 이제는 2016년도에 국가무형유산법이 생기면서 무형유산은 원형이 아닌 전형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문화는 바뀌게 되는 건데 그건 우리는 바뀌면 안 돼. 무조건 따라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규범처럼 이어졌단 말이죠. 시대마다 핵심적인 코어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외부적인 것들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 줘야 되는 것이죠.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이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Living Heritage, 살아있는 문화유산. 실생활 속에서 향유해야 돼요. 마치 김치처럼. 오늘 김치 먹었잖아요. 점심에 먹을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문화유산들도 생활 속에서 찾아지는 문화유산이 되도록 해야지 그것이 의미 있다, 또는 나름대로 발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원형 보존이 아니라 전형을 보존하는데 그것을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 내지는 경험시킬 것인가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이른바 문화 콘텐츠적인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전시를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또는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콘텐츠적으로 풀어가는 방식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이 국립경북대학교 문화유산학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국립경북대학교는 전신이 국립안동대학교입니다. 이것이 2025년도에 경북도립대학교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글로컬 30라고 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통합되면서 바로 국립경북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 전공은 유형유산이 아닌 무형유산에 포커싱을 두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공에서 배우는 것들은 무형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장르들을 배우는 게 가장 메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연 전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장인들의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의식주, 먹고 입고 집 짓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옛날에 이루어졌던 어떤 문화의 역사를 배워가는 것이 바로 메인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것 중심으로 연구자를 키워내는 목표로서 이것이 강화되었는데, 점차 이제는 연구자로 졸업생들이 나아가는 경우는 소수이죠.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은 박물관의 학예연구사, 기관의 학예사, 지자체나 기관의 학예사, 그 다음에 문화기획의 기획자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 실무를 뛸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커리큘럼 개발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 이런 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과목들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연 우리 국립경북대학교의 처음 시작이 국학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공감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국립경북대학교가 인문학, 국학, 한국학이 어떤 우리 학교의 아이덴티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글로컬 30 사업에서도 K-인문혁명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또 어필이 되어서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인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되게 인기 있어요. 되게 블루오션입니다. 우리 학교에 우리 문화유산과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리들은 많습니다.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기획자들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사실 어떤 자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면면이 역사 속에 이어져 오는 문화적인 저력들이 오늘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문화유산, 전통 문화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키워져야 될 텐데, 그런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전국의 거의 유일한 학과라고 제가 단언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국립경북대 문화유산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한 저는 국립경북대학교 문화유산 전공의 김형근 교수였습니다.